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의 19만 명의 총기 규제에 대한 청원에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 영상 메시지로 답변했습니다. 한인 운영 나비박물관 와우가 뉴저지 티넥에 개장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고용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규 종업원에 대한 회계 감사를 받은 기업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쿨버스 운전자 노조가 30년 만에 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통합 대란이 예상됩니다. 미 외과 의사들의 의료 과실이 연간 4천 건 이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커네티컷 총기 참사 일주일 만에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의 총기 규제에 대한 청원이 1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악관도 이례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영상과 함께 빠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백악관은 인터넷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에 무려 32건의 관련 청원이 제출됐고 이 가운데 한 건은 서명자가 19만 7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주말 브루스 리드 부통령 비서실장 이름으로 공식 답변문을 게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청원에 대한 백악관 공식 답변이 나올 때까지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반응입니다. 특히 이번 답변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특별 영상 메시지가 포함돼 있어 백악관이 총기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미국의 대다수 총기 소유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무책임하고 법을 위반하는 소수의 사람이 전쟁용 무기를 사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책임 있는 총기 소유자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는 커네티컷주 참사 이후 총기 규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CNN 방송의 유명 앵커 피어스 모건에 대한 추방 청원도 2건이나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뉴저지 티넥에 한인이 운영하는 나비박물관 와우가 개장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나비와 곤충들을 전시하는 데다 와우 키즈, 인터랙티브 미디어관 등 각종 놀이시설도 갖추고 있어 볼거리가 많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리를 지어 날갯짓을 하면서 군무를 펼치는 나비들.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깔의 나비들이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아이들의 손등 위를 자유스럽게 날아다니는 나비들과 교감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It's really neat to be able to hold them and get to see them how they look and how they live and how they hibernate. I've actually gotten to touch some of these butterflies and they're really cool and they kind of tickle because they kind of lick you sort of and it feels funny, so I really enjoyed being here. 지난 토요일 뉴저지 티넥의 문을 연 나비곤충 박물관 와우. 총 7만 9천 스퀘어핏 크기에 5천여 마리의 살아있는 나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나비 온실, 수백여 종의 곤충 표본관, 곤충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 학습실 등 신비한 곤충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꼭 나비 박물관이 아닌 여기는 종합, 우리가 어린애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어린애들의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고 애들이 와서 즐기고 집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린애들을 데려와서 편하게 쉴 수 있으면서 애들은 진짜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작은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싶은 거죠. 작은 동물원을 만들고 싶은 거죠, 여기가. 이 밖에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놀이시설, 교육장인 와우키즈, 인터랙티브 미디어관, 대형 연회장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생태 체험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상공회의소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타운 경찰과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인들과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팰리세이즈 팍 상공회의소는 타운의 안전과 치안에 힘쓰고 있는 경찰과 소방관을 위해 써달라며 타운 측에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펠팍타운으로 전달된 기금은 수 노래방과 나가수 노래방, K-팝 노래방이 함께 마련한 $2,000로 펠팍 상공회의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터키 그 파이어 디파먼에는 항상 24시간을 갖다가 일하는 분입니다. 폴리스 디파먼이나 거기에 반해서 우리 터키 챔버 카머스에 있는 가라오케 팀들이 새해를 맞이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조그마한 선물이나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펠팍 제임스 로튼도 시장은 타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인 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the Chamber of Commerce, you know, they're a vibrant part of the town. They are a good neighbor. They're good for the community in whole. And to go and do a fundraiser to the police department and fire department is just, it's, especially this time of the year with everything going on. That's very Christian of them. It's very great of them, and it's a good thing to do. 한편 펠팍타운은 3선에 성공한 이종철 시의원 등 새로 선출된 시 관계자의 취임식이 오는 1월 5일 오전 11시에 타운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규제 당국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은 기업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고용 단속을 강화한 때문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에 따르면 신규 종업원 채용 기록 I-9에 대한 회계 감사를 받은 기업 수는 2007 회계년도 당시 250곳에서 2012 회계년도 현재 3,000곳 이상으로 약 1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규정을 어긴 기업들의 부과한 벌금도 2009 회계년도 당시 100만 달러에서 2012 회계년도 현재 1,300만 달러로 약 13배 폭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세관 단속국의 회계 감사가 기업의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시행됐으며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아 기업들의 불만도 거셉니다. 한편 이민세관 단속국의 조사를 받은 기업들은 불법 이민자 고용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고의가 아니란 점이 확인되면 벌금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감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면 협의를 통해 이를 시정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볼모로 연초부터 고생을 하게 생겼습니다. 뉴욕시 교원 노조와 줄다리기 중인 뉴욕시가 이번에는 스쿨버스 운전자 노조와 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쿨버스 운전자 노조는 30년 만에 파업 가능성을 시사해 통합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데니스 윌카 뉴욕시 교육감 등은 지난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버스 운전자 노조가 연초에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가정은 통학버스 등이 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연말연시 연휴 동안 대체 통학교통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스쿨버스로 등교하는 학생은 15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현재 뉴욕시의 스쿨버스 운전자 노조는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스쿨버스 노선을 운행할 새로운 스쿨버스 업체에 입찰을 모색해온 시교육청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시는 기존 스쿨버스 운전자들의 일자리 보장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스쿨버스 운전자 파업은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각 가정에 통신문을 발송하고 행여 발생할지 모를 스쿨버스 파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대비를 재차 촉구하며 차량 소유자들의 카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스쿨버스 통학생들은 파업이 시작되면 메트로 교통카드를 임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에서 2학년 재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역시 교통카드가 발급됩니다. 계속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 줄이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비싼 주에 속하면서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책임보험료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개인용 차량 보험료가 높은 세 번째 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9년 뉴저지주의 개인용 차량 한 대당 보험료는 $1,218, 2010년에는 $1,276로 1년 전보다 $58 올라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동차 보험료 금액으로 1위를 차지한 주는 루이지애나주, 2위를 차지한 워싱턴 DC와 불과 몇 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뉴저지주의 자동차 책임보험 비용은 평균 $805로 조사돼 전국에서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전해인 2009년의 책임보험 비용은 평균 $745였습니다. 주 보험국장 모임인 NAIC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보험료는 지난 2000년 중반 이후 내려가다가 2009년부터 다시 오르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6년 $1,285를 기록 최고치에 다다른 이후 2008년에 $1,198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차기 국무장관의 존 케리, 국방장관으로는 척 헤이글 의원이 지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1일 차기 국무장관을 존 케리 매사추세츠 상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날 케리 지명은 오바마 집권 2기를 향한 전면적인 국가 안보팀 교체의 첫 조치입니다. 조만간 발표될 국방장관으로는 척 헤이글 전 공화당 상원 의원이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케리 의원은 10선의 최다선 상원 의원이며 현재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케리 의원은 동료 의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상원 인준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985년부터 상원 의원을 지내온 케리 의원은 이란 콘트라 청문회 주도, 베트남전 실존 미군 유해 반환 협상 특사,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이후 파키스탄 관계 복원 특사 등 외교 현장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외교 철학은 일방주의 배격으로 요약되는데 국제사회의 복잡한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 시절처럼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철학과도 맥락이 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연구조사가 나왔는데요.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는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본래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수술하거나 수술도구 등을 뱃속에 넣어둔 채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등의 실수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존스 홉킨스 의대 서저리 온라인판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외과 의사의 의료 과실은 4,000건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팀은 1990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의 외과 의료 과실과 연관된 배상 사건 9,744건을 조사해 연관 과실 건수를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팀 책임자인 마틴 마카리 박사는 법으로 병원들이 합의하거나 배상한 의료 과실을 보고하게 돼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와 의료 과실 피해 환자가 소송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며 과실 추산치를 낮춰 잡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 과실 유형으로는 수술 이후 이물질을 환자 몸속에 남겨둔 경우가 49.8%로 가장 많았고 잘못된 수술 절차 25.1%, 잘못된 부위 수술 24.8%, 그리고 다른 환자의 수술 0.3% 순이었습니다. 결과 6% 이상의 환자는 사망했고 32.9%는 영구적인 상처를 입었으며 59.2%는 일시적으로 다쳤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2012년 마지막 달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이번 주말 LA 곳곳에 연말 분위기로 가득한 볼거리, 김혜리 기자가 전합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의 야외 쇼핑몰.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연인이든 가족과 함께든 2012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낭만이 가득한 볼거리를 즐깁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어떤지 느끼고 싶어서 한번 와봤어요. 상당수 한인들이 찾기로 유명한 이곳 그로브몰에서도 다양한 연말 행사들을 비롯해 성탄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귀에 익숙한 캐롤송들이 흘러나오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두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찹니다. 형형색색의 장식으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 장식을 바라보며 흥겨운 합창에 절로 몸이 들썩거리고 미소가 지어집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2013년을 앞두고 평온한 가정과 건강한 삶, 신나는 파티와 각종 모임들로 연말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건강하고 가정이 다 편안하고 휴식도 갖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애기랑 재밌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파티죠. 파티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직업 낮뿐만 아니라 분위기 좋은 밤에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한 거리를 LA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인기 있는 이 지역의 집들은 아름다운 장식과 조명으로 화려하게 변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트리와 산타, 눈사람과 루돌프, 사슴까지 집집마다 세심하게 신경 쓴 장식 아이디어들이 돋보입니다. 낭만적인 연말 분위기로 가득한 LA 곳곳의 명소,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부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콜롬비아의 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마음만은 대통령 부럽지 않다고 하는데요. 콜롬비아 메데인시의 어느 길가. 검은 개 한 마리와 함께 한 남성이 하수도 구멍 안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수도 안에 찬장이며 텔레비전, 심지어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보입니다. 올해 63살 미겔 씨의 보금자리인 하수도 집입니다. We've got a little burner, a television, a fan and a little kitchen. 그가 하수도 집에 살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직장을 잃고 갈 곳이 없어 비록 하수도에 자리를 잡았지만 미겔 씨는 집안 꾸미기를 게을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Lo único que me está haciendo falta es la pinturita. Yo otros años lo pinto. Hay que esperar a ver. Yo aquí digo bueno. 가로 세로 약 2.5m, 높이 1.5m에 불과한 좁은 하수도에 아내와 애완견까지 세 가족이 부대껴 살아도 마음만은 대통령보다 행복합니다. Porque el presidente. Porque aquí nadie me molesta a mí, yo no molesto a nadie. Yo me hablo a la que quiera y el presidente vive encartado con todos esos problemas que tiene. Toda la gente por aquí me quiere mucho. 언젠가는 아내와 애완견을 데리고 해변으로 놀러 가고 싶다는 미겔 씨. 하수도 집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며 소박한 소원이 이루어지길 빌어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서부 웹스터 지역에서 오늘 오전 5시 30분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 4명이 총에 맞아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괴한도 총상으로 사망했으며 괴한이 총상을 어떻게 입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피커링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지만 소방관들에 대한 함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의 한 대형 술집에서 오늘 총격이 발생 3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총격은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벨뷰 시내의 대규모 쇼핑센터 내 술집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600명 이상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범인이 총을 난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로선 범인은 1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리들페리에 위치한 한인 운영 조이 네일 앤 스파의 권총 강도가 들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6시 40분쯤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찰 $3,000여 달러와 신용카드
선물 카드와 보석, 소지품 등을 강탈당했습니다. 리들베리 경찰은 지난 21일 공개한 건물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로 보아 히스패닉계 남녀 2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0분쯤 퀸즈 플러싱 165가 인근 노던 블러바드에서 만취한 53세 김모 씨가 뉴욕시경의 경감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추격전을 펼쳤던 사복경찰은 NYPD 형사국 소속인 제이슨 사비노 경감으로 이번 사고로 목 부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씨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크리스마스인 내일은 아쉽게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흐린 가운데 오전 중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계속 흐린 가운데 진눈깨비가 내리다가 비로 변하겠습니다. 목요일은 한두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